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뵐 때 기억을 소환해보면 이게 네. 무슨 장이냐, 그죠? 참 할 말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승질 좀 내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시장이 암흑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또 회복이 되네요. 회복은 되는데 네. 저희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아니면 정상화는 슬슬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쪽대로 변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아직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반도체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뭐 실적도 좋다. 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우려도 벗었다. 네. 수급 문제 좋다. 있었다. 이제 해결됐다. 근데 못 올라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수급이 아직 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그래도 어떤 뭐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또 나오는 업황이나 그리고 또 사이클상이나 모두 봤을 때는 지금 뭐 주가가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항상 관심 많고 이쪽으로 쏠림이 계속된다. 그러면 항상 다른 쪽을 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그로 인한 피해를 본 섹터나 종목들이나 그렇죠. 글로 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일정 부분 돌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투자자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반도체 좋다고 그랬는데 네. 그쪽으로 가서 그래도 이 정도면 반등할 거 아니야 샀는데 마지막 산 것까지 다 물려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할 때 기가 막히게 팔고 그죠. 네, 다시 사거나 지금 이제 비반도체를 좀 사야 되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죠? 그렇게 딱딱할 정도였으면은 여기 아니죠, 그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오셔서 자네 내 펀드 좀 맡아주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은 반도체가 지난번에 올라갈 때 과했다, 그죠? 네. 과했으니까 후유증이 있는 건데 좋다. 지금은 좀 쉬어가면서 딴 것도 같이 먹고 삽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좋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를 놓을 수는 없는 건데 네. 결국은 이 P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던 것이 P는 떨어지면서 Q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그 단서가 LTA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TA의 체결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는 정말 수주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해야 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슈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슈였는데 그걸 가지고 또 부정적으로도 보는 이슈 뭐 이렇게 막 혼재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변도로 좋게만 바라봤던 쪽들이 이제 막 이제 노이즈도 나오고 거기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나오는 내용들 대부분 보게 되면 일단 카더라라고 하는 루머도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일단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LTA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방을 막아주는 도구다라는 쪽들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보통 이번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갖고 있는 게 이제 계약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그러니까 5개 뭐 자동차 회사 쪽하고도 같이 포함하게 되면 뭐 한 10개 가까이 회사들과 거의 장기 공급 3년에서 5년짜리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동안까지는 그랬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들이 막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실적들이 크게 나왔다가 반도체 가격이 쭉 빠지게 되면 공급 과잉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되는데 수요가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쭉 빠지는 그래서 P와 Q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는데 LTA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3년에서 5년 동안 최소한 이 가격대는 맞출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구조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계속 호황 불황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들도 제대로 불황 때 어떤 캐펙스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갑자기 AI 시대에 수요가 확 늘어나는 과정 쪽에서 그를 좀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제 오래되는 과정 쪽에서 어쩔 수 없이 LTA가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을 막는 구조인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LTA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가격들을 예전만큼 그렇게 높이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 무조건적인 상승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쪽에 대한 약간 또 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약점이 됐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LTA가 만약에 불황시 그러니까 공급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해서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LTA는 업자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선수금 조금 손해 보고 차라리 그러니까 비교를 하겠죠. 선수금 낸 거 대비해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취소하고 싸게 사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런 업자가 A라는 업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또 호황 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거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갑자기 이제 그 도끼 발목 네. 발에 도끼를 찍고 가게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LTA는 메모리 반도체 하방을 지지해 준다가 더 맞는 정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LTA로 이제는 경기 산업이 아니다. 소위 네. 사이클을 타는 영어로 뭐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두 번 속았나, 그죠? 이런 거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제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면서 결국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 산업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를 정말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일단 물량이 뭐 내년까지는 사실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28년에 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꽁꽁 묶어놓고 최근에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 개봉해서 아주 화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죄송한데 네. 제가 못 보러 가서 네. CGV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놀란 감독이 또 세상을 놀래키고 있는데요. 놀랐네요. 예. 거기 그 오디세이가 오디세이아 얘기잖아요. 예. 보면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아리따운 그 세이렌의 목소리에 네. 그죠? 네. 그 사이렌 아니까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죠? 이 사이렌이에요. 야. 예, 그 세이렌의 예. 목소리에 한눈을 팔지 않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나를 돛대에다 꽁꽁 묶어라. 내가 소리 지르고 플라샤 그러면 더 세게 묶어라. 아, 예.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삼전 닉스는 네, 오디세이아처럼 꽁꽁 묶어라. 그렇군요. 제가 하는 거는 네. 오디세이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미쳤나 봐요. 예. 네.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유독 SK 하이닉스 얘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죠? 네. 썰이 많은데요. 뭐 그중에 HBM4 반값 공급설은 뭡니까? 일단 그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죠. 네. 일단은 반값 공급. 그러니까 일단 그 반값이라기보다 용량을 일단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줄여서 용량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일단 그게 하시닉스가 불량률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는데 오히려 HBM4 또 2까지 들어갈 때는 생각보다 가격을 그러니까 용량도 낮추고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무근입니다. 하이닉스에서 강하게 반박을 했죠.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이 정도라도 탑재해놓고 그다음에 돌리자라는 입장인데 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그렇게 악용을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는 게 공매도 맞아요.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악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장이 또 잘 모르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력과 함께 이렇게 패키징이 화사돼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A 업체 다르고 엔비디아는 우리 주고객사니까 여기는 좀 깎아주고 B 업체 가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갑일 것 같으니까 이만큼 올려받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거기서 진폭이 가격 해봐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A직으로 가게 되면 A직 쪽에서는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폭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절반 할인하고 뭐 절반 비싸게 받고 그거는 무슨 얘가 뭐 횟집입니까? 시가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시장에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죠. 워낙 심리가 안 좋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제일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TSMC 7월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지난달 대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TSMC 성장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베라 루빈 시리즈 얼마큼 잘 원활하게 출하가 되는지 그 얘기까지 확인되게 되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업황은 AI KPX 투자는 여전히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크게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확인된 거죠. 다 확인됐죠. 그러니까 제 눈엔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니 얼마나 진짜 이 돈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면서까지도 채권 발행해가면서까지도 저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 그게 시장의 걱정과 빅테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반대라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지금 나중에 돈 많이 벌 테니까 단기간에는 그렇게 출혈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마저도 그런 이제 현금 흐름과 재무 제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이거든요. 이분마저도 지금 이번에 그 펀드 보게 되면은 버크셔에서의 펀드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그 중에서 구글을 선호한다. 구글에 대해서 옹호를 할 정도로 보게 되면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던 기찻길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드 패션도 하지만 그래도 마인드는 똑바로 박혀 있으시다고 보는 게 월가에서 너무 분기 단위로 실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을 벌어내고 수익을 낼 회사라고 하게 되면 투자할 때 성장을 기대하면서 같이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멋진 얘기시라고 봐야겠죠. 그 연배에 성장을 얘기하다니 라는 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들은 여전히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상 없이 발표됐는데 또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또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CXMT까지만 하고 전략을 마무리하죠. CXMT의 상장과 위협. 근데 뭐 딜레이가 있다, 시차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CXMT 칩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그것도 뭐 오늘 쪽 얘기 나온 것들은 CXMT가 줄을 서시오. 근데 줄 게 없소이다. 우리 내수가 급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참 오랜만에 중국 업체를 응원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네. 애플이 그동안 얼마나 갑질을 해대왔습니까? 부품사들 그리고 또 이런 메모리 업체들 모바일 디램 쪽에서 갑질을 해왔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가면 당연히 나 같은 큰 고객들이 가는데 반길 줄 알았죠. 근데 CXMT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 가격보다 더 불렀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데도 사갈래? 없어.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장기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대요. 화웨이를 비롯해서 또 알리바바 이런 관련된 쪽으로 이제 또 서버용 들어갈 때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지금 줄 것도 없고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라고 하는 거는 갑과 을이 바뀐 거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그건데 저희는 이제 메모리 업체 쪽에서 즉 보면은 저 밑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남재 테크놀로지까지 있죠. 대만 쪽에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CXMT가 막 커지는 게 불안불안합니다. 왠지 그냥 아직 커졌다는 증거도 아직 나오지가 않는데 그냥 뭐 이제 상장해서 이제 막 덩치를 키워가는 과정 자체만 중국이 뭐 한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로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30% 성장, 내년에 60%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점점 커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위협이 될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에까지 그 이상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들어왔었을 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우리 LPDDR6를 양산 개발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뻥입니다. 사기입니다. 중국스러운 표현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개발 과제 자금을 정부에서 줬어요. 그렇게 되면 막 또 뭔가 한다고 해서 페이퍼 적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나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5가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6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과 냈어요. 우리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기사화 됐을 때 바라보는 건 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또 CXMT뿐만 아니라 테라페의 위협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 CEO는 지금 매년 공급은 한 20%씩 메모리 반도체가 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수요는 200%씩 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또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거 우리가 할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부터 메모리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고 테라페 막 텍사스에 짓고 막 그러면서 막 확장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80%까지 오지 않습니까? GPM 80%대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게 되면 내가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진짜 될 것 같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세요. 들어왔다가 진입했다가 울면서 나간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중에 살아남은 업체가 CXMT, YMTC 이런 낸드하는 업체들까지 이런 몇몇 업체만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사기받은 금액만 얼마라고 그러더라? 몇백 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그래서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테크니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과
그리고 또 기술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수율을 계속 잡아가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무조건 다 된다고 보기엔 좀 다 그냥 보는 것처럼 걱정만 네.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전 6승은 지금 이제 각각의 뭐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네. 됩니까? 결론적으로 주가는 네. 주가만 안 가요. 주가만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 또 돌아가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결부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들 있죠. 여기까지 연계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저는 아직도 계속 물탈 생각만 합니다.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주가 동향들 보게 되면 요즘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단 이게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국 증시에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변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변동성 커지는 거를 그냥 한국과의 V코스피라고 하는 변동성이 무슨 80, 90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뜨리는 과정 쪽에서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약간 기간 조정식으로까지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눌러주는 과정들이 이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이 좀 죽어야 삽니다. 변동성이 죽어야 살죠. 그런 관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수급적 요인과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요인이지 이게 주가가 업황이 안 좋아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눌리는 과정 쪽에서 에너지는 보강이 되겠죠. 쫙 암축됐다가 갑자기 드래곤볼이 팍 치솟듯이 승천하듯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모멘텀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런 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주주 환원 관련된 얘기, 그게 또 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건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엉들려 있다가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는 쪽이 약간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그들 표현으로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주도하면서 막 끌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또 AI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이쪽들로 끌어내는 과정 쪽에서 우리가 뒤늦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주주 가치도 당연히 주주 환원 쪽도 나올 거고 미국 쪽에서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쪽이 지금은 어디냐? 소프트웨어 아닙니다. 지금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게 되면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못 참다 보니까 미치겠어요 지금요. 그냥 다 이쪽이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다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팔고 일로 왔는데 여기서는 이게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요즘 줄이고 이쪽으로 가느냐? 잘 못해요 그게. 근데 원래는 그렇게라도 해야 계좌를 좀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쪽으로 또 꽉 차 있다 보니까 꼭 저희가 사면 왜 이렇게 반대로 올까요 시장이? 반도체는 투톱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린 문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하게 오를 때가 있고 지금은 소부장의 시간이 아닐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고 근데 지금까지 반도체가 안정을 받아야 소부장에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소부장은 벌써부터 그러니까 움직일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반도체 큰 형님들이 못 가다 보니까 약간 눌렸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쪽들이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이번에 또 지난주 흐름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배당 공시하면서 배당 공시도 보셨죠? 네. 375원 이런 만큼 추파추스 배당 네. 한 개에 300원입니다. 네, 그 승질이 많이 났었죠. 근데 지금까지 주던 배당 그대로였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왜 특별 배당을 지금 저희가 노리고 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용인 펩과 함께 투자 공시를 2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푸시를 하겠다 쪽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시장이 안정권이었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 급등을 했었어야 돼요. 특히 장비가 먼저 급등을 했어야겠죠. 조만간 생각보다 빠르게 돈을 더 투입하겠대.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게 메가 프로젝트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군공항 광주죠. 광주, 네. 네. 군공항에 좀 정리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라. 그래서 푸시를 하고 거기서 주변 관련된 인프라를 더 계획들 짜고 그래서 조기 착공할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입장 쪽으로는 공급이 좀 빨라지나라고 우려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P가 떨어지는 것만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Q도 그만큼 막강하게 붙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P는 한 10% 빠져도 Q가 20, 30%가 올라온다. 그럼 이것도
강한 또 탄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가 곧 붙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 쪽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팹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장비 쪽들 네. 그리고 또 그게 진행이 되면서는 소재 쪽 부품들도 다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테스터 쪽에 대한 부품들 같은 경우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소부장조 챙기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맞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소부장의 시간입니다. 소부장의 시간이고요. 소부장의 시간이 오기까지 네. 중소형제 시간이 오기까지 그래도 긴 밤에 그죠. 무서리가 치고 네. 정말 우리가 긴 고통을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부장으로 가야죠. 반도체 투탑 실동안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까지 올라?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이제 또 투탑으로 가는 걸 텐데 네. 그전에는 시간 흐름상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정, 후공정, 소재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냐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냐 네. 이렇게 봤던 시각이 있고 그죠? 네. 또 요즘은 뭐 이거고 저거고 저전 ETF에 들어가는 걸 사야 돼 그죠? 네. 이런 시각도 있고 네. 시각이 많아요. 시각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뀐다 보니까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져보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는 섹터가 소부장 특히 장비 쪽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살까? 전공정에 하나, 후공정에 하나, 기판에 하나. 그럴 거면 그냥 ETF에 ETF.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도 나눠져 있고 네네. 예, 또 그러니까 ETF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네. 종목을 못 고르겠다. 그러면 그런 PPL 받은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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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전공정 장비 네. ETF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보셔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래도 나는 직접적인 매매를 통해서 손맛을 느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쭉 봤을 때 그래도 전공정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후공정도 쭉 나오는데 그래서 시가총액 높은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보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좀 노멀한 답변인데요. 시청상이 종목도. 왜냐하면은 제가 네. 요즘 보니까 하도 네. 지쳐가지고 공부는 됐고 종목이나 얘기해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근데 종목 찾아서 그러면 자 이제 웨이퍼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 종종 처리가 들어가고 저것에 시각 증착 뭐 애칭 네. 이런 장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돌립니다. 돌리고 저 중간쯤에서 종목 얘기 안 나오나 안 나오네 그냥 꺼버립니다. 네. 유튜브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적어도 그 공정상의 흐름들만 쫙 보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시게 되면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반도체 소부장에서 제일 편한 거는 그쪽에서 시총 상위 쪽에서 그 전공주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원익 IPS, 괜찮네. 그리고 또 쭉 보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이거 삼성전자 쪽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약간 특성이 살짝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맞춰가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쪽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코스닥이 또 조금 올랐다고 조정 나온다. 예. 그러면 또 당연히 조정 나오겠죠. 그쪽에서 그 강약, 중강약을 해 가면서 내가는 게 제일 좋겠다는 쪽들인데 진짜 지금 시점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솔직히 전공정 보는 게 맞죠. 네. 네. 제가 왜 시총 상위 종목 보자 그럴 때 좀 태클을 걸었냐면 네. 코스닥 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소비장 가운데 시총이 거의 탑일 거예요. 20조 되는데 맞습니다. 얘는 코스피거든요. 그죠? 후공정이죠. 네, 공정이. 그죠? 전공정 쪽에서. 예, 예. 코스닥 쪽에 이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네. 주성엔지니어링, 네. 그죠? 리노공업, 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다 정말 PSK, 그죠? 그렇죠. 다 괜찮은 종목이고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네. 다는 아닌 것 같으네. 또 뭐 땡땡 반도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공정이 어쨌든 간에 그 핵심적으로 일단 그 설비 투자를 눌리게 되면 저는 뭐 광주 쪽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건 꿈 같은 얘기고 네. 당장 지금 짓고 있는 거 그죠? 이제 평택이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쪽에 보더라도 이제 전공정 쪽. 그 다음에 보면 기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판 좋죠. 네. 이번에 이비덴이라고 하는 쪽에서 실적 일본 쪽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한참 또 뜨겁게 달고 있는 ABF, A가 아지모토에 그렇게 시작되는 그분이 만들어서 저렴 물질 필름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들어간 게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기존의 PCB가 진화하면서 나왔던 또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들 바라보는데. 일단 지금 또 하나의 기판 쪽들은 JP모건의 이번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2030년까지 가장 병목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한테 빼고 두 번째가 기판 그리고 또 전력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판도 그동안 저희가 바라보던 그냥 단순한 뭐 서버용 PCB 들어가는 그쪽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나 모든 이제 가속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가속기나 들어가는 이제 모든 소캠 뭐 CXL 이런 거 모두 다 그냥 부품 하나 딱 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 위에 이렇게 딱 맞춰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GPU, CPU 갖추고 그 다음에 또 HBM이 쌓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기판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쪽에서 ABF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FC, BGA 쪽들은 당연히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소캠2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적용되는 걸 너무 시장에서 강구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강한 게 심텍이죠. 그러게요. 네, 그런 쪽들 나오고 있고. 근데 심텍이 아니라 심텍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회사가 T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될 구석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설비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설비 투자 공시를 하는 회사가 대덕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TLB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공시 그걸 통해서 자본을 늘린 다음에 앞으로 2018년, 7년 후반대만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더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적으로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약간 좀 무거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때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 주가 희석 효과를 이상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움직이다가 반영이 나오는 과정들 이것도 보게 되면 기판 쪽도 충분히 보시는 게 맞고 근데 기판의 또 핵심 주자들은 또 못 가요. 전기노텍. 삼성전기, 네. 네, LG노텍. 거기 근데 좀 무겁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쪽은 한참 또 부각을 받다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또 물 빠지는 구조다 보니까 그쪽은 네. 또 약간 또 주춤한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특히 삼성전기는 MLCC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는 하이닉스를 보는 또 한때의 탑2 플러스라고 있죠. 거기서 또 각광을 받던 종목들이 약간 물이 빠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업황이 변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종목 중에서 저희가 조금 좀 무시했던 약간 에이 이거 저건 좀 안 되라고 했던 게 MLB라고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이쪽 같은 경우도 플레이어가 한때는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가 이쪽은 이제 우리 그쪽 안 써라고 하게 되면 단독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쪽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들도 실적도 아무 이상 없고 게다가 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 완료했기 때문에 실적만 나오게 되면 계속 또 우상이 될 텐데 이번에 또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든가 또 두산 같은 경우도 있죠. CCL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또 이제 재료들 이쪽들도 그냥 같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주가나 이번 1분기 때 나왔던 실적들도 그러니까 지주회사 거 뺀 사업회사 쪽의 실적들은 독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되는데 이쪽들도 좀 잘 못 알아준다. 그럼 네.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봐야겠죠. 2차 전지도 반등이 오긴 오는데 뭐 네. 바이오만큼 소부장만큼 뭐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셀을 주목했는데 셀 업체들이 오르긴 오르는데 좀 잠잠하네. 실적은 괜찮게 나왔잖아요. 네. 이쪽도 그러니까 네. 반도체만 봤던 시각 쪽에서 슬슬 예. 또 이제 발동이 걸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도 뭐 셀사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떤 중요한 저항대를 이렇게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작년부터 상반기는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하반기를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소재 관련된 리튬 시장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리튬 시장 중국 쪽에 이제 구조조정 오래 했다. 네. 그쪽에서 한번 딱 튀었다가 그때 반등이 좀 기회가 됐다 그죠. 네. 네. 그게 꺼지다 보니까 네. 2차전지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그러게. 쫙 하고 또 음. 정체를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엘버마일이라고 하는 또 리튬 관련된 쪽에서 이 회사도 이 정도면은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리튬 가격은 저점대다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촉발돼서 리튬 가격들이 이제 슬슬 돌아올 준비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이게 리튬도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라는 얘기는 일단 금리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나서부터 그때 쇼크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리 동결 아니면 혹시나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물가 안정까지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바뀌어버려요. 근데 연준은 친절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가이던스를 안 줄 겁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만 해석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금리가 안정권으로만 들어온다 그러면 그동안 눌려있던 게 뭐가 튀냐면 금, 은, 구리, 뭐 리튬 이런 이제 원자재 쪽들이 쫙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리튬의 반등, 2차전지에 또 다른 기대감을 좀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2차 전지 하게 되면 전기차 EV만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중동 전쟁이 나고 그다음부터 유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약간 분위기는 오히려 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 쪽들에 대한 수요가 나와서 움직였는데 결국 딱 보다 보니까 상반기 한 10%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ESS는 출하량이 98%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향도 그렇고 네. ESS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반증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셀사들이 다 이쪽에서 올인하겠다. 또 수주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뜩이나 실제가 되는 기대감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ESS 쪽으로 그래도 더 이상 적자날 구조가 안 되고 흑자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또 이제 관련돼서 우리 수주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리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누려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셀하고 소재를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셀 얘기가 뭐 ESS 먼저 나왔으니까 네. 물론 이제 뭐 LFP 소재 만드는 이런 쪽은 이제 뭐 LLF나 강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셀사를 많이 보니까 셀사에서 말씀하신 ESS를 주목하는데 물량은 그렇지만 생각보다 우선 그 수익성이 잘 안 나온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LFP를 중심으로 ESS를 만들게 되면 특히 NCM 계열로 2차 전지를 셀로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들어가는 구성품부터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마진은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거라도 물량을 계속 출하하기 시작하면서 낮은 단가지만 밀어내서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간다.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하반기 기업들에 대한 동향들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냥 만약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는 것보다 시장의 어떤 업황의 변화가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셀사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은 정체가 돼 있는데 이게 출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코스트가 줄어들고 원가는 그대로 누르면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셀사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셀사보다도 소재 쪽들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을 충분히 정가시키면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내 마진이 더 늘어나는 쪽이 이쪽이 되겠죠. 그게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까지 미리 예측하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빨리 가려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셀사를 많이 봤는데 네. 리튬 가격이 다시 이제 알보말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른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소재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네. 그러면 소재를 개발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 소재를 갖다 쓰는 또 양극재 업체들이 있고, 네. 둘 다 수익겠네요, 그죠? 다 그래서 소재 쪽을 네. 먼저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종목들을 또 압축할 필요가 있다 소재 쪽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리튬을 생산을 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동안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쪽에서 반덤핑 쪽을 때려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재고 소진되고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철강 쪽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리튬 그 염호죠, 아르헨티나 염호죠. 이쪽에서 시범 생산 끝나서 1단계 생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7월 달에 이제 재정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장비하고 재정비 들어가고 네. 본격적으로는 4분기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근데 그것도 회사가 노린 것 같아요. 노리는 쪽에서 좀 푸시를 좀 뒤늦게 하는 것 같긴 해서 왜냐하면 리튬 가격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출하량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또 하는 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뭘 했냐면은 갖고 있던 지분이 있죠. 포스코인터라든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한 3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지분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90%를 갖고 있는 현금을 리튬 사업에 재투자하겠다 얘기를 했고 10%는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진짜 막상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아시죠? 무슨 리튬 회사 네 무슨 뭐 땡땡 리튬 네 땡땡땡땡 리튬 이런 거 예,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실질적인 수혜는 이런 큰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런 회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발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원들과 제일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만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쪽들. 그리고 또 하나는 LNF 정도는 그래도 나는 대놓고 LFP 쪽에서 이제 3사랑 계약을 했고 거기서 들어가는 양극재는 내 거 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물량이 나올 때가 됐긴 했고 지금 저항대입니다. 네, 지금 요 가격대 분이 저항대다 보니까 소화를 좀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2차 탄력을 받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FP는 LNF죠, 그죠? LNF가 치고 나가다가 네, LNF가 그 LFP 양극재를 이제 ESS형을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줄 알았는데 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죠. 한대요. 네. 네. 이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결국 LNF가 주목을 하고 가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강하고. 네. 그렇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유중 이슈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네, 좀 시간은 걸리는 뉴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 일정 부분 돌아가긴 할 겁니다. 돌아가는데 이쪽들은 또 그쪽보다는 그래도 전기차량 쪽들이 더 돌아가는 게 빨리 나와야 탄력을 받는데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확대가 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특히 테슬라가 FSD나 아니면 로보택시나 이런 쪽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가치를 좀 끌어올리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에코프로 그룹들이 더 부각을 받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일단은 소재 쪽들은 제가 ESS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쪽은 그냥 특히 코스닥 시총이 2, 3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들이 거기서 보조를 맞추는 정도까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돌아오는 과정과 함께 흐름을 맞추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얘기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상장 전에 뭐 기가 막히게 잘 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그 미래에셋 그룹도 그죠? 잘 가다가 상장하면 꺾일 거야, 빠질 거야.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죠? 네.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가요? 네. 이 기업은 뭐 7만 원에서 지금 16,000원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다시 우주항공으로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에다가 이제 최근에 좀 그 로고 폐지되고 오히려 강화돼요. 근데 국내 관련주들은 스페이스X랑 이제 같이 봐야 돼요.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모멘텀은 네. 이제 스페이스X가 계속 보여주면서 제공합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랑 연동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쪽도 성장주라는 또 한 축이다 보니까 성장주 미국도 많이 빠졌고 우리도 같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많이 빠지네 진짜. 예, 거의 한 3분의 1 네. 토막 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밑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과정으로 봐야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 적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놓고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로 보게 되면 우리 역시나 상장 차익 가지고 투자하겠다라는 쪽에서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그 3단계 로켓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확장되는 과정들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를 더한다. 우주항공 쪽으로 투자를 더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쪽에 들어오는 소재라든가 부품 쪽들은 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랑 연결되는 국내 회사들 몇몇 개가 대표적인 뭐 스피어라든가 뭐 HVM 이런 쪽들이 같이 영향받으면서 저점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많이 빠져서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출발하면서 같이 종목들을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스페이스X가 계속 또 올라가야 그것도 우주항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고 거기에 연동되는 국내 회사들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매달 5%씩 지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1월 달 이후에 연말까지는 나머지 물량 20 몇 프로까지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올해 어떤 대기하고 있던 물량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스페이스X가 5% 비중까지만 왔다 갔다 했다가 그 상장 물량이 총 발행 주식의 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다 들어온다. 그러면 묵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상황 쪽에서 스페이스X가 올라가서 좀 약간 움직일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관련돼서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그런 정도를 살짝 플레이하는 정도까지 보시고 또 눌린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또 모멘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 보시되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를 보면서 네. 이 회사가 합병을 했잖아요. XAI는 또 이제 그룹과 함께 그렇죠. 이쪽을 맞아요. 합병을 해놓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쪽에서 정부 계약과 또 민간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것과 상장 차익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는 건 맞는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쪽도 빅테크 기업만큼이나 우리 AI를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돈 벌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서 돈 버냐면 FSD, 옵티머스 그리고 또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 AI 이걸 다 합쳐서 특화된 AI와 함께 산업에 들어가는 나만큼 잘하는 AI 없어라고 머스크 형님은
머스크 CEO는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에 보이는 AI뿐만 아니라 가려져 있는 AI 쪽에 이쪽들도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건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회수하는데 오래 안 걸려라고 하면서 1년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지금 많이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 말, 뭐 2028년 가게 되면 나도 돈 버는 회사로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만 막 했다가 돈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와 비슷하게 스페이스X도 변화가 될 텐데 저희는 이게 우주항공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뭐 스타링크나 나머지가 돈 번다고 하더라도 우주항공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 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는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X는 올해는 그냥 두시고요. 내년쯤 가서는 요거 한번 미국에서도 한번 사볼 만한 회사로 바뀌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 국내 우주항공주들은 사실 우리도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네. 글로벌한 기업들 이제 스페이스X 같은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다 스페이스X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 빠지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연동된 그죠? 네. 예. 그런 패시브적인 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무래도 그쪽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든가 그러니까요. 또 거기서 이제 또 장기 공급 계약식으로 특히 요즘엔 스페이스X 관련된 쪽으로 뭘 보냐면 OCI 홀딩스가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우주 태양광.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다른 거보다 그냥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무슨 거기 들어가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그 연관된 뭐 우주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연관성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게 되면 그것도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데 신재생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OCI 홀딩스만 좋게 봅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확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 뭐야라고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을 이슈와 함께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약간 테마적 성격으로 그죠? 네네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고 하면 사실은 비슷한 게 최근에 무슨 광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쪽들도 통신 장비나 광통신주들도 오늘 강한데 이것도 좀 잊을만하면 훅 뜨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네. 광통신 쪽에 우리 뭐 테마주 뭐 없어? 미국에서 급등한데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쪽들이 높지. 이런 것들은 아마 해당되는 섹터나 그 테마 관련된 쪽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엔비디아가 지분을 투자했고 네.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본다 그러면 미국 회사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루멘텀이나 뭐 코이런트 같은 네. 종목들, 코닝까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긴 맞겠죠. 네, 근데 미국에 투자하면 뭐 대형주 투자하지 사실 중소형주까지 찾아가서는 또 안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있고 뭐 쉽지 않다, 만만치 네. 않다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네, 차라리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방산주래라. 그렇지. 그 질문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야 네. 역시 또 제 패널의 의도를 다 알고 역시 최고신 팬이니까 패널이 의도하지. 팬은 여기 있습니다. 예. 방산주는 사실 실적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조방원에 엄청 실적을 냈었는데 여기도 반도체 형님들의 기세에는 밀렸다, 그죠? 네. 다시 올라오는 이유들은 뭐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이쪽이 그래도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들은 우주항공보다는 당장은 방산이죠. 네. 방산 쪽에서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한국항공, 우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네. 우주가 붙었지만은 네, 우주는 아직 예, 거기보다 또 이제 항공기 또 그 전투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헬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방산주에서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챙기면서 우주항공보다는 방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쪽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을 또 한 번 더 때리려고 강화돼서 뭐 발전소까지 때린다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우리 방어 미사일이 없어요. 계획은 좋은데요. 네. 쏠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쏠 쪽이죠.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어요. 막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1,500발 패트리어트가 남았다고 하나? 근데 뭐 하여튼 뭐 1,500발 안 써서 남은 게 별로 없다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고가 없는 사이에 만약에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러시아, 중국. 네. 그렇겠죠. 그래 이때 대만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혀 또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거를 또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고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하게 되면은 또 재고는 확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물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겠는데 하나도 안 되면 동맹국 우방이니까 그쪽까지 한번 이게 넓게 봤었을 때 혹시나
또 행정명령 나오게 되면 또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그런 쪽이고, 근데 나토 관련된 쪽들은 저희가 벌써 미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조인트 벤처 맺은 것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혹시나 이제 수주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확산될 수가 있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오히려 준비가 잘 된 또 우방이라는 동맹이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들 특히 천무 시리즈와 관련된 쪽은 LIG 디펜스죠. 네. 이쪽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항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워낙 외생 변수에 오르락내리락 차라리 방산이 낫겠다 그죠? 네네. 이 방산 얘기 이제 앞에서 살짝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실적 시즌인데 방산은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나쁘진 않지만 서프라이즈하지 않은 건가요? 서프라이즈 한 건가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은 방산 쪽은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게 수준은 있어요. 근데 그게 수년이 되는 그래서 지연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네. 그거는 업체 사정들이고 뭐 가진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는 또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비용이 좀 늘어났고 네.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화재가 있었죠. 대전에서 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딜레이가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 위축이 아니라 이런 수주 산업들은 수주 잔고만 이상 없으면 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늘어난다거나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게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저희는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나고 나면 매수 기회입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올라오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아마 실적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수주 잔고만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지금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어쨌든 간에 성장적인 과거에도 많이 했고요. 그게 네. 이제 한 차례 이제 주가가 반영됐었지만 끝난 게 아닌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물가가 이제 만만치 않다. 네. 물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 뭐 AI에 대한 수요 얘기하면서도 이 주요국의 재무장 이런 네.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방위산업 4사를 좀 비교해 주세요. 그 네. 기업별로 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탑픽 종목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실적이 딜레이가 됐지만 수주 잔고 이상 없다. 그런 쪽에서 다시 그러니까 하반기는 다시 딜레이된 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네. 잠깐 말씀드렸던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중동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도 혹시나 손을 내밀게 되면은 바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변화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근데 쪽에서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수요는 중동 쪽도 그렇고 그죠? 네. 뭐 성능에 대한 우수성이 최근에 입증됐잖아요. 네, 근데 빨리 달라고 해서 이걸 빨리 만들 수 있냐라는 고민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자주포나 탱크보다도 이런 이 유도 무기, 미사일 이런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은 걸리는데 네.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갖춰야 될 네. 여러 가지 또 여기 들어가는 뭐 히스토리부터 여러 가지 또 들어갈 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까지 제조 과정들이 그리고 또 제조에 들어가는 단위당 투입 비용들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더 지연된 거고 우리는 그보다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면이나 그런 쪽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시간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들은 충분히 된다는 게 지금의 상황들이고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증설하겠죠. 근데 앞으로 네. 예, 그러면 그런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또 하나의 뭐 어디랑 손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또 시장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LIG 디펜스가 이제 그런 어떤 미사일에 대한 성능과 수요들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탄력이 약해요. 그래서 네. 뭔가 좀 그 소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처럼 막 현대로템처럼 과거에 수주가 1차 나오고 2차 예고됐다 2차 나오고 막 팡팡팡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어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주가가 좀 밸류가 지금 말씀하셨던 사사에 비해서 가장 비쌉니다. 한 30배, 40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밸류인데 그게 반영이 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릴 때도 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밀린 것보다 덜 밀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밸류인데 이거를 갖다 정당한 밸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 로템은 아니 우리 로템은 왜 그래? 왜 이런 거야? 왜 못 실적. 가는 거야? 그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네.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다이렉트로 빠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주가 취소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돌아오겠죠. 근데 저희는 그때를 못 참습니다. 그때를. 그래서 제가 돌아오던데 근데 아직까지 이쪽들은 어차피 뭐 폴란드 약으로 나오고 이제 추가로 확대되는 거는 아직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돌아오긴 하겠는데 그걸 때 탑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건 이제 네.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죠.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것도 탑픽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쪽들은 네. 그래도 그나마 네. 나 회사 인수하겠어라고 한 네. 쪽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네, 한화가 지분을 인수하는 쪽이 나오게 되면 한화그룹은 이제 육해공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해군 쪽 하나오션 쪽과 필리 조선소가 있죠. 그리고 또 해군 그 공군 쪽은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통해서 또 확장을 진다 그러면 완전히 토탈 방산 기업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심이 있는 만큼 계속 지분을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하나의 자신감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밀리게 되면 살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탑픽이 뭐냐 그거 하시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탑픽은 그냥 1등주 하는 게 마냥 맞고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네. 그래도 고밸류지만 그래도 수주가 나와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LIG 디펜스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 LA 디펜스요? 네. 한국 하나 아에로 말고. 하나요로는 대장주인 입장 쪽에서 네. 보시는 게 맞겠지만 네. 저보고 하나 고르라고 한다. 원픽 하게 되면 LIG 디펜스가 제일 좋겠다. 그렇게. 고밸류라며요. 고밸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연결고리만 나고 시작하게 되면 네. 고밸류 인정, 렛츠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계속 고밸류 이유가 있다. 네, 저는 이왕이면 비싸게 평가가 되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LIG 디펜스를 탑픽 종목으로 보셨습니다. 그 밖에 보면 또 이제 방산 4사잖아요 지금. 네. 핵심 4사 말고 우리도 좀 낀가도 하는 기업들이 조금 있어요. 네, 하나 시스템이나 그죠? 네, 예를 들면 삼양컴텍, 네. NC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네. 네. 일단 그 중에서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그나마 예. 하나그룹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필리조선소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SI 업체 쪽으로 할 일이 더 많은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MRO 쪽에 연결됐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실적 받을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 시스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은 저항되긴 한데요. 물량 소화하고 나게 되면 지난번 영광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종목 중에서 비츠로셀이라고 있습니다. 네. 작지는 않죠. 뭐 1조가 넘어가니까 시총이.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온전지, 앰플전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거기 들어가는 전지 납품하는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전지업체군요. 비치로 셀이니까. 네, 1차 전지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시추할 때 들어가는 시추 앞에 거기에 2차 전지나 뭐 다른 전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1차 전지 넣고 계속 시추하면서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또 내 마모성 갖고 있는 그런 전지가 필요한데 예. 거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또 시추나 시골이 그 채굴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쪽들이고 거기다 또 이번에 나오는 그 유도무기 쪽에 들어가는 그쪽 이번에 재고가 없다 보니까 늘린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겠죠.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쪽들도 보게 되면 좀 틈새적인 종목 쪽으로 종목 소개 시간이 돼버렸네요. 원래 종목 소개 시간인데.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제가 한국증권TV를 모르고 네, 지금까지 네. 입만 털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플러스 또 잘 모르고 있는 비츠로셀 같은 기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경제토크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